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2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콜마와 이마트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16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매집 비율이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대 상승률이 150%가 나오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수급이 좋은 종목 2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전에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JP모건에서 한국 증시가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년 안에 한국 주식이 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라고도 조언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신흥국 증시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도 인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었고 새 정부가 기업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200에서 3500포인트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배구조가 완전히 개혁되면 2년 안에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투자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계 리포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봤을 때에도 코스피가 3,700에서 4,000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있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 주한미군까지도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드렸는데요. 역시나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안,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지금 상원의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국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 시 의회 개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전작권을 이양하게 될 때는 국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방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함을 의회에 보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제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한층 더 제도화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추천 종목도 놓치지 마세요.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 아니야? 북한이랑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기로는 한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들 관세를 낮추려고 각 국가 간의 시장 개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미국 얘기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현재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고 이미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관세에 민감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 거는 우리나라도 협상하는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북한 쪽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핵시설을 완전히 날려버렸잖아요. 이란과 또 말 안 듣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도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외교적 상황이라든지 모두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식량을 주지 않으면 현재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식량을 주는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된 상태고 사선책으로 러시아 쪽으로 파병을 보냈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나라들은 많았지만 러시아를 도와준 나라는 거의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더더욱 심화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체제 유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많이 굶어 죽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또 문제가 터져서 정권이 바뀔지 모릅니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될 만한 부분들을 요구해야 될 건데, 그걸 뭘로 요구할 거냐? 바로 핵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지원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겠죠. 뭘 준비하겠느냐? 북한이 뭘 해야 뭔가 지원을 하고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겠느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은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는 카다피가 독재를 하고 있었던 나라였죠. 2003년도쯤에 카다피가 원래 핵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 개발을 하고 생화학 무기 이런 부분들도 개발하고 있었는데,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너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핵도 포기하고 생화학 무기도 포기하고 그냥 경제만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미국이랑 영국이 얘기하면서 설득했습니다. 카다피가 그 말을 듣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생화학 무기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경제 쪽으로 발전했었단 말이죠. 근데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랍의 봄이 일어납니다. 아랍에서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카다피는 2011년도에 길거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김정은도 분명히 리비아처럼 내가 핵을 다 포기하고 생화학 무기를 다 포기해버리면 나도 카다피 꼴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핵을 유지하면서 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는 핵을 완전히 없애라고 요구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협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5천이 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모든 상황은 다 좋아졌습니다. 내부적인 상황은 다 좋아졌는데 이 외부적인 상황, 북한과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북한이 뭔가 조금이라도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매도세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들어준다면 아마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낮은 선봉지대라고 하는 이 지역을 아마 미국이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따뜻한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명태가 속초나 양양 이쪽에서도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명태가 블라디보스톡이랑 북한 이쪽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이쪽 날씨가 엄청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또 개발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중국 간에 뭔가 또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변수들과 시장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장세에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은 결국에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 외국인들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냐? 유통주식 시가총액 대비 많이 매수해주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그래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콜마라는 종목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콜마라고 하면 최근에 말이 많은 회사죠.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끄러운 종목인데요. 나이 많은 회장님이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죠. 딸한테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물려주고 아들한테는 화장품 회사를 물려줬는데 딸이 2020년도 이후로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어서 주주들이 굉장히 뿔이 났어요. 근데 아들은 생각보다 경영을 잘해서 지금 한국콜마가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동생이 회사를 너무 말아먹으니까 회사를 자기가 경영하게 해달라.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경영할 수 있게 도와줄게 했는데 딸이 거절합니다. 왜 내 밥그릇을 넘보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는데요. 딸이 아버지한테 오빠가 내 회사 내 밥그릇 뺏으려고 해. 그래서 회장님이 또 왜 그러냐, 왜 동생 몫을 탐내냐, 너한테 줬던 주식 다 뺏어갈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아들과 아버지 간에 지분 경쟁이 이루어진 회사가 바로 한국콜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의 매집 금액을 보니까 무려 1200원 어치나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어요. 유통 주식 대비 시가총액을 따져보니까 1.4조. 1.4조 중에서 1200원 어치를 지금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매집했습니다. 1200억과 1.4조를 나누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8.5%가 나와요. 6개월 동안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 비율을 보면 8.5%가 나오는데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85%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단가 대비 30%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으니까 85 빼기 30을 하면 55가 나옵니다. 한국콜마는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잘 한다면 그러면 못해도 한 55%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도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한번 피크 쳤다가 쭉 빠지죠. 코로나 때를 견디고 살아났습니다. 다시 그래서 계속 추세를 타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콜마 눈여겨보시고요. 2분기는 사상 최고 실적을 또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는 이마트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명희 회장부터 정용진 회장까지 해서 이렇게 지분 이전이 완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승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기업 그룹들의 승계 작업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승계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동안 이마트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보니까 거의 한 216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6개월 동안 2160억을 매수했고요. 얼마 대비 매수했는지 보니까 유통주식 시가총액을 따져보니까 1.4조가 나와요. 아까 한국콜마랑 비슷한 숫자인데요. 유통주식 대비 시가총액 따져보니까 1.4조. 외국인 기관 매집 금액 6개월 매집 금액이 2160억입니다.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2160억과 1.4조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15%가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이 이마트를 매집한 비율을 보면 15%가 나와요. 6개월 동안. 평균 단가 대비 이마트는 150% 정도 상승이 가능하고 현재 평균 단가 대비 25% 상승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상승률은 125%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마트까지 눈여겨보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이렇게 대세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마트가 여기서 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정부에서 또 뭐 하죠? 소비 쿠폰 이런 것도 발행하죠. 정부 자체적으로 내수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이마트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EPS 흐름만 보시더라도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이것만 유지 잘 해줘도 주가가 상승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드릴 때 최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국콜마와 이마트 두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콘텐츠들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부족하다,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콘텐츠 다 올려드려요. 여기서 수급 공부라든지 장전 주요 뉴스라든지 급등주 공통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료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텔레그램방 링크 있고요. 댓글창 상단에 또 텔레그램방 링크 있으니까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댓글 안 남겨주신 우리 투자자분들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